오늘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대체 이 시간에 뭐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또 재판 불출석한 윤석열, 오늘 구속적부심엔 출석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릴 예정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제는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내란 혐의로 이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불출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늘은 출석하는데 어제는 왜 불출석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이 돼서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평소에 당뇨, 혈압약을 복용을 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특검이 우리가 볼 땐 위헌적으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라고 지금 보이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재판에는 계속 불응하고 있고 출석하지 않고 있고 특검 조사에도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또 자신이 유리하게 필요할 땐 또 출석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 말이 뭐 틀린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운운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내란 재판에 완전히 불출석하고 있고 아마 이제 법정에서 아마 자신의 얘기를 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구속적부심은 오늘 또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란 재판은 출석하기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건강이 허락하죠? 하루 사이고 이틀 사이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 12월 3일 날 지난해 그 계엄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어쨌든 간에 이 법률을 허용하는 데에서 계속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권리라면 권리겠습니다만 이 좀 과도하다. 끝까지 계속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말이죠. 조서 없이 기소했었어요. 조서 없이 기소하고 유죄 나왔었고 아마 그렇게 갈 공산이 큰 것 같아요. 특검에 계속 불응할 것 같은데 아마 지지층 결집시켜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래서 뭔가 좀 유리하게 하려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뭐 만약에 조사에 계속 특검 조사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재판에 계속 안 나가면 본인 재판에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검찰 수사에 안 나가는 건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우리 응하지 않겠다 하지만 진실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재판에도 안 나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재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 본인이 어쨌든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특검이 배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특검 자체가 구성이 된 게 뭐 정치적으로 편향이 됐기 때문에 뭐 위헌적이다 이런 이제 사유를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의치 않고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론도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단계부터 본인이 좀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핍박을 받아왔고 억압을 받아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불출석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띄우고 이것을 이제 여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재판 단계에서도 조금 뭐 이제 다르게 이제 국면 전환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것이 이제 뭐 주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지 않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지지층 결집, 여론전을 좀 염두에 두고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인 것 같긴 같다. 왜? 어제 김계리 변호사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대통령 재판 안 나오시는 건가요? 혹시 결정된 바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나오시나요? 법정에서 얘기할게요.
오늘 계속 재판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법정에서.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재판 혹시 나오실까요?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보통 안녕하세요 얘기했을 때 안녕 못해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안녕하지 못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네. 재판이 순조롭지 않다.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장 큰 거는 이제 몸이 아프다. 뭐 이유죠. 네. 뭐 당뇨, 혈압, 또 어지럼증이 있다.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수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소유지로 해서 재판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란 종식, 정치 보복인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협조할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저렇게 안녕치 못하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정치 보복, 정치 그 투쟁의 네. 그 프레임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내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재판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특검은 재판에 배제하겠다. 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대국민 여론을 호소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게 여론전, 뭐 정치적인 메시지 이쪽과 지금 결국 같은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 재판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으니 그런 쪽으로 좀 여론을 좀 환기하는 쪽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건강도 안 좋고 특검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위헌적이고 안 맞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그럼 재판부, 사실 구체적으로 결국 나중에 선고를 내리는 건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겠죠. 어제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건강 악화로 지금 수감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특검도 공판에 있는 게 말이 안 맞다. 우리 못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판기일을 연속해서 불출석을 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라고 하면 해당하는 다른 법률로 따로 다투세요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요 얘기를 지금 보면 재판부 얘기를 보면 재판부가 자료로 얘기하라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특검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 얘기한 구인영장 발부. 이거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정석대로 간다라고 하면 네. 구인영장을 발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고요. 그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자료를 제출하라. 그게 보통 일반인들도 내가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불출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네.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것이 진단서입니다. 그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서울구치소에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자료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불출석 사유서까지도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특검 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이제 다투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다투라는 취지이지 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지 말라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이제 출석 의무를 이제 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특검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재판부 입장에서도 강제로 이제 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내란 지금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열리게 되는 만큼 네. 아마 그때까지도 좀 어떻게 응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됐다.
왜냐하면 건강상으로 못 나온다고 할 땐 진단서나 뭔가 이 객관적인 증거를 뭘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주에 있는 공판까지 좀 보면서 요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구인영장도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건 사실 저희가 내란 재판의 문제인 건데 당장 오늘 오전 10시 15분에는 구속적 부심이죠. 이 구속 맞냐 틀리냐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는 구속적 부심입니다. 구속적 부심 양쪽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구금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이미 내란 혐의로 내란 재판 받고 있는데 비슷하게 그 같은 걸로 또 재구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짧게 이 변호사님. 구속적 부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구속이 됐을 시점과 이제 구속 적부심을 하는 시점에 이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됐을 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그럼 네. 지금 구속 적부심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가 됐느냐? 그 부분을 본다면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서 사실 말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이제 해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술이 어쨌든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적부심을 인용을 하는지 기각을 하는지 이 단계에서는 네.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될 것 같고 구속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와 지금의 사정 변경이 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사정 변경의 어떤 이 구속 적부심에서 이게 인용돼야 할 이유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얘기로 건강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네. 막무가내 버티는 윤, 오늘 구속적 부심엔 출석, 건강 악화, 직접 호소. 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내가 직접 나가서 재판부에 호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같이 보겠습니다.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신문에 출석하게 됐다.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데 못 나갈 정도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직접 구속적 부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창렬 교수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서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나온다라는 요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저기 그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특정한 경우에 이제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당뇨나 혈압약을 계속 먹다가 네. 이제 그걸 이제 끊는다든지 그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치가 올라가고 또 오히려 이제 혈당의 수치를 높이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의학적으로 진단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석이 허가되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네. 근데 지금 자꾸 건강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뭐 수사권이 있다 없다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또 법원의 영장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특검도 위헌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리에 안 맞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고 특검이 위헌적이면 그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주장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론전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이제 건강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건강이 너무 악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동정시보수하는 거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아니 재판부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굳이 그렇게 출석을 시키고 특검 수사해야 되느냐. 뭔가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구속적 부심은 제가 봐도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될 것 같지가 않은데 만약 이게 또 기각이 되면 또 보석 같은 거 신청해서 건강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그런 명분을 축적하려 하는 게 아닌가. 진짜 건강이 진짜 안 좋다 내가.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약간 전략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종 법률적인 지식 다 동원하고 이런 거지 법꾸라지다 뭐 법기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그걸로 잘 안 통하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동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꾸는 양쪽의 그 양동 작전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짧게 이경민 변호사님. 아까 사정 변경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내가 지금 계단도 못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뭐 진단서나 아까 말씀하신 뭐 높아진 혈당 수치라던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좀 사정 변경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건강상의 사유라고 할 때도 정말로 이제 좀 건강이 심하게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뭐 말을 하기 어렵지만 중증인 정도. 네. 네,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인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의 건강 사유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뭐 특검 조사에 뭔가 이제 좀 뭐 불었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출석을 했다가 건강상의 사유로 좀 중도에 퇴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면 네. 그건 좀 납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어저께인가 이제 모스탄 대사가 이제 그 접견을 한다고 했을 때 모인들 이제 그때는 또 접견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사나 뭐 내란 재판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에서 계속 지적을 할 것 같아서 좀 이런 사유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사정 변경의 사유로 보기가 정말 중증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끝에 여기 같이 볼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공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재판부 회피를 요구하면서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까지도 문제를 삼았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누가 우리 재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불출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따라서 불출석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렇죠. 뭐 다른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길을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재판 거부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재판에서 재판장이 마스크 썼다고 왜 재판장 얼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왜 얼굴을 숨기냐 뭐 이런 것도 문제 삼을 정도로 사사건건 좀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는 거는 재판에 있어서는 좀 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론, 정치 보복,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수단이 다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 아니겠어요? 조은석 특검도.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에 구속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이 좀 있겠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구속 적부심을 하든지 보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구치소에서는 나와야겠다. 그리고 특검이나 재판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 두 가지 방침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좀 구치소를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적부심까지 신청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적부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